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수업은 질문 들어온 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상 낙찰가 계산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질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경쟁 심리와 다른 입찰자들이 생각을 분석할 때 꼭 고려해 봐야 되는 이 경쟁 심리와 그리고 명도 저항, 거기에 대한 각. 자, 이 경쟁 심리가 입찰가에 반영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금전적 어떤 금액, 그리고 명도의 저항과 관련된 그 금전적 금액, 그것을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낙찰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이거 한번 보셔야 되겠죠. 낙찰가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냐. 보시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권리 분석이죠.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권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점유자, 그 부동산과 관계된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얽히고 얽힌 채권 관계를 가지고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낙찰을 받는다면 낙찰자에게 그 관계 중 어떤 일부가 나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어떤 피해를 줄 것이냐. 뭐 굳이 말하자면 그 피해는 금전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권리,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 권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들어가겠느냐. 따라서 이 돈을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빼고 나중에 그 돈이 결국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낙찰가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권리 분석이다. 자, 이거 뭐 굳이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은 많이 있으니까 제가 강의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점유적 하자죠. 질문하신 분이 궁금한 것이 이겁니다. 명도 저항값은 뭐 별거 아닙니다. 점유적 하자는 있을 것이고 뭐 없으면 그냥 들어가는 것이겠지만 대부분은 점유적 하자가 있죠. 그 점유적 하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갈 법한 금액, 강제집행을 한다면 강제집행 비용이 될 것이고, 이사비를 주고 내보낸다면 예상되는 이사 비용이죠. 자, 이 명도를 해결하는데 금액, 명도를 안 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이 경매 낙찰을 안 받아보신 분은 명도도 안 해보셨을 겁니다. 명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의 비용이면 되느냐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해본 사람한테 이 정도면 얼마 들어갈까요? 라고 사전에 한번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넉넉하게 감해주고 입찰을 하셔야 나중에 불측에 손해가 없다. 어쨌든 명도 저항값은 명도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뭐 인근 유사한 물건의 거래 사례 반영됩니다. 인근 유사한 물건의 매도 호가 얼마 받고 싶어 하더라. 인근의 부동산 주인들은 얼마 받아야 물건을 넘기겠더라. 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유사한 매도된 어떤 매도하고자 하는 물건의 양,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매도 물건의 양, 얼마나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가, 이거 입찰가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인근에 유사한 물건의 감정 사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대출 받았다든가 경매에 나왔다든가 그런 감정 사례도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사의 흔적, 입찰자가 얼마나 될 것이며 그들이 무엇을 조사했고 뭐 이런 것도 반영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물건에 대한 선호도, 뭐 부동산 경기,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작용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특정 물건에 대한 선호도는 경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사람들의 어떤 취향 변화, 뭐 여러 가지 의식주 변화,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 이것이 낙찰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 영향 미치겠죠. 그리고 은행 대출 한도, 금리,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우선 아주 크게, 우리가 낙찰가 분석을 할 때 반영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일단 나열해 봤습니다. 이 중에 빨간 거. 자, 이것이, 질문하신 분이 궁금해하신, 명도와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경쟁 심리와 관련된 것들이 이겁니다. 이거. 자, 이런 것들이 경쟁 심리와 관련된 것에, 경쟁 심리에 영향을 주는 낙찰가 분석에 필요한 요인들입니다. 자, 실제로 분석할 때 보시면 제가 이런 표를 가지고 막 분석을 하죠. 뭐 인근의 경쟁률이 얼마였다,
뭐 몇 차에 낙찰되더라 이런 것들이 그 인근에 있는 경쟁자들, 입찰 예상되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고, 이 시세 대비 어느 정도에 낙찰되더라는 것이 그 인근 사람들의 이 물건에 대한 생각과 그들의 어떤 갖고 싶어하는 어떤 수요의 힘,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낙찰가율이 나오고 이것을 적용해 본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인데, 자,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어떤 미래 가치, 이 물건의 미래 가치와 현재의 어떤 시장에서의 가치, 그리고 매물 현황, 팔고자 하는 물건이 얼마나 있느냐, 지금의 경제 상황, 뭐 대출 금리, 경제적 상황, 뭐 인근에 만약에 공단이다 그럼 제조 경기의 상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 심리 있죠. 이것들이 어떤 하나의 독립적인 영향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경쟁 심리,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요인들을 합쳐서 판단하는 거죠. 이 금액입니다. 그리고 명도 저항값이 있습니다. 인수부담은 뭐 유치권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명도 저항값은 명도한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경쟁 심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인들을 반영해서 이 물건의 경쟁률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붙이는 것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자, 여기서 중요한 설명입니다. 단순하게 이거 없이 그냥 시장의 반응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하면 이 가격은 2등의 가격입니다. 예상 낙찰가. 내가 입찰을 들어가지 않는다면 1등의 낙찰가겠죠. 그럼 내가 만약 입찰을 들어간다면 이 가격은 2등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자, 뭐 만족하신 답변이 안 됐다면 추가 질문해 주시면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